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앤은 가장 친한 친구 다이애나 베리와 함께 에이벌리 학교로 향합니다. 수업 시간, 길버트는 앤의 붉은 머리 따은 것을 잡고 놀리게 되고 격분한 앤은 슬레이트를 길버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립니다. 다음 날 앤은 늦게 온 이유로 벌을 받는데 필립스 선생님은 앤에게 길버트 블라이스 옆에 앉으라고 합니다. 앤은 길버트가 건넨 화해의 사탕을 짓밟고 집으로 돌아와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마릴라에게 단호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16장 다이애나가 비극적인 결과를 동반한 차 모임에 초대되다. 10월은 그린 게이블즈에서 아름다운 달이었는데 골짜기의 자작나무는 햇살처럼 황금빛으로 변했고 과수원 뒤에 단풍나무는 왕실의 진홍색이었으며 오솔길을 따라 늘어선 여생 벚나무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암적색과 청동빛 녹색을 띠었고 밭은 그루터기 속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애는 그녀를 둘러싼 색깔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었다. 오, 마릴라. 어느 토요일 아침 화려한 나뭇가지들을 한 아름 안고 춤추듯 들어오면서 그녀가 외쳤다. 저는 제 방을 이것들로 장식할 거예요. 지저분한 것들, 마릴라가 말했다. 그녀의 심미적 감각은 눈에 띄게 발달하지 않았다. 앤, 너는 방을 너무 지나치게 바깥의 물건들로 어지럽히는구나. 침실은 잠을 자라고 만들어진 거야. 오, 그리고 꿈도 꾸라고요. 마릴라. 그리고 마릴라는 예쁜 것들이 있는 방에서 훨씬 더 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저는 이 가지들을 오래된 파란색 주전자에 넣고 제 탁자 위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 계단의 잎을 더러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렴. 앤, 나는 오늘 오후 카무디에서 열리는 부인회 모임에 갈 거고 어두워지기 전에는 집에 오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매튜와 제리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니 지난번처럼 식탁에 앉을 때까지 차를 우려내는 것을 잊지 않도록 명심하렴. 제가 잊어버린 것은 끔찍한 일이었어요. 앤이 사과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는 제가 바이올렛 계곡에 이름을 생각하느라 다른 것들을 머릿속에서 밀어냈기 때문이었어요. 매튜는 정말 착하셨어요. 그분은 조금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분 스스로 차를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잠시 기다려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그분에게 아름다운 요정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분은 시간이 저녁 일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요정 이야기였어요. 마릴라. 제가 그 이야기의 끝을 잊어버려서 저 스스로 끝을 만들어냈는데 매튜는 어디서 이어붙였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앤,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저녁 식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어도 매튜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렴. 그리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내가 더 멍청해질지도 모르지만 다이애나에게 와서 너와 함께 오후를 보내고 여기서 차를 마시자고 해도 된단다. 오, 마릴라. 애니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스러운가요? 마릴라는 결국 상상할 수 있는 분이시군요. 아니었다면 제가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 일을 마릴라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근사하고 어른스러워 보일 거예요. 손님이 있는데 차를 우려내는 것을 잊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 마릴라. 장미, 봉우리, 무늬 찻잔 세트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장미, 봉우리, 찻잔 세트라니. 다음은 또 뭘 요구할 거니? 내가 그것을 목사님이나 부인의 손님들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니. 너는 오래된 갈색 찻잔 세트를 내려놓아라.
하지만 작은 노란색 항아리 속 체리 보존식품은 열어도 된단다. 어쨌든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가 되었어. 아무래도 발효되기 시작한 것 같구나. 그리고 과일 케이크를 좀 자르고 쿠키와 스냅도 좀 가져다 먹으렴. 저는 제가 식탁 머리에 앉아서 차를 따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앤이 황홀하게 눈을 감으며 말했다. 다이애나에게 설탕을 넣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녀가 설탕을 넣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물론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과일 케이크 한 조각과 보존식품을 한 번 더 권하는 거예요. 오, 마릴라.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진 기분이에요. 다이애나가 오면 손님방으로 데려가 모자를 벗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나서 응접실에 앉아 있어도 되고요. 안 돼. 너와 내 손님은 거실이면 충분할 거다. 하지만 지난번 교회 사교 모임에서 남은 라즈베리 코디얼 과일 음료 1반쯤 찬병이 있단다. 그건 거실 찬장의 두 번째 선반에 있으니 내가 원한다면 다이애나와 함께 마셔도 돼. 그리고 오후에 함께 먹을 쿠키도 좀 먹으렴. 왜냐하면 매튜가 배에 감자를 실어 아르고 있어서 저녁 식사에 늦을 것 같으니 말이야. 애는 다이애나에게 차 모임에 오라고 부탁하기 위해 골짜기로 날아내려가 드라이어드의 거품을 지나 가문 피나무 길을 따라 오차드 슬로프로 올라갔다. 그 결과 마릴라가 카모디로 차를 몰고 떠난 직후 다이애나는 자신의 차선 가는 옷을 입고 차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 그대로 하고 건너왔다. 평소에는 노크도 없이 부엌으로 뛰어 들어오곤 했지만 지금은 단정하게 현관문을 노크했다. 그리고 앤도 자신의 차선 가는 옷을 입고 단정하게 문을 열자 두 작은 소녀는 마치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엄숙하게 악수했다. 이 부자연스러운 엄숙함은 다이애나가 동쪽 다락방으로 가서 모자를 벗고 발끝을 가지런히 모은 채 거실에 10분 동안 앉아 있는 동안 계속되었다. 당신의 어머님은 어떠세요? 앤이 공손하게 물었다. 마치 그날 아침 사과를 따고 있던 베리 부인을 아주 건강하고 기분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저희 어머님은 아주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커스버트 아저씨는 오늘 오후 백합 모래밭으로 감자를 실어 나르고 계시겠죠. 그렇죠.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녀는 그날 아침 매튜의 수레를 타고 하몬 앤드루스 시 댁으로 갔었다. 네, 올해 우리 감자 수확량이 아주 좋아요. 당신 아버지 감자 수확량도 좋기를 바라요. 꽤 좋아요. 고마워요. 당신네는 사과를 많이 따셨나요? 오, 아주 많이요. 앤이 위험 있는 태도를 잊고 재빨리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다이애나, 과수원에 가서 붉은 사탕 사과 좀 따자. 마릴라가 나무에 남은 것은 우리가 다 가져도 된다고 했어요. 마릴라는 아주 관대한 분이세요. 마릴라는 우리가 차에 과일 케이크와 체리 보존 식품을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님에게 무엇을 먹일지 미리 말하는 것은 좋은 예의가 아니니 마릴라가 마셔도 된다고 한 것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아과 C로 시작하고 밝은 빨간색이에요. 저는 밝은 빨간색 음료가 좋아요. 당신은 안 그래요? 다른 어떤 색깔보다 2배는 더 맛있어요. 열매로 가지가 땅까지 휘어진 큰 가지들이 있는 과수원은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두 작은 소녀는 오후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 서리가 내려도 푸른 기가 남아있고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머물러 있는 풀밭 구석에 앉아 사과를 먹으며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다이애나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았다. 그녀는 거티파이와 앉아야 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다. 거티는 내내 연필을 끽끽거렸고 그것이 그녀 다이애나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루비 길리스는 크릭에 사는 늙은 메리조가 준 마법의 조약돌로 모든 사마귀를 실제로 없앴다. 사마귀를 조약돌로 문지르고 초승달이 뜰 때 왼쪽 어깨 너머로 조약돌을 던져버리면 사마귀가 모두 사라진다고 했다. 찰리 슬론의 이름은 현관벽에 웸 화이트의 이름과 함께 쓰였는데
엠화이트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났다. 샘물턴은 수업 시간에 필립스 선생님께 건방지게 굴었고 필립스 선생님이 그를 채찍질하자 샘의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필립스 선생님에게 다시는 자기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대들었다. 그리고 매티 앤드루스는 새로운 빨간색 뚜껑과 술이 달린 파란색 크로스오버 재킷을 가졌는데 그녀가 그것 때문에 부리는 새침한 태도는 정말 역겨웠다. 그리고 리지 라이트는 메이미 윌슨의 다 큰 언니가 리지 라이트의 다 큰 언니의 남자친구를 가로챘기 때문에 메이미 윌슨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 앤을 그리워했고 그녀가 학교에 다시 오기를 바랐으며 그리고 길버트 블라이스. 하지만 앤은 길버트 블라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서 라즈베리 코디어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앤은 방 찬장의 두 번째 선반을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라즈베리 코디얼 병은 없었다. 찾아보니 맨 위 선반 맨 뒤쪽에 있었다. 앤은 그것을 쟁반에 올려놓고 잔 하나와 함께 탁자 위에 놓았다. 자, 이제 마음껏 마시렴, 다이애나. 그녀가 공손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은 마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사과를 먹었더니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요. 다이애나는 잔 가득 따르고 그 밝은 빨간색을 감탄하며 바라본 후 우아하게 조금씩 마셨다. 일 아즈베리 코디얼은 정말 맛있어. 앤, 그녀가 말했다. 라즈베리 코디얼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내가 좋아해서 정말 기뻐. 원하는 만큼 마셔. 나는 부엌에 가서 불을 좀 저어주고 올게. 사람이 집을 돌볼 때는 신경 써야 할 책임이 너무 많지. 그렇지 않니? 앤이 부엌에서 돌아왔을 때 다이애나는 코디어를 두 번째 잔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앤의 간곡한 권유에 그녀는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것에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 잔은 넉넉한 양이었고 라즈베리 코디얼은 확실히 아주 맛있었다. 제가 마셔본 것 중에 가장 맛있어요. 다이애나가 말했다. 린드 아주머니가 자기 코디얼에 대해 그렇게 자랑하시는데도 그분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그분 것과는 맛이 전혀 달라요. 저는 마릴라의 라즈베리 코디얼이 린드 아주머니 것보다 훨씬 더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앤이 충성스럽게 말했다. 마릴라는 유명한 요리사세요. 마릴라는 저에게 요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시지만 다이애나, 저는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장담해요. 요리에는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너무 적어요. 그저 규칙대로 해야 하죠. 지난번에 제가 케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 넣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마릴라와 다이애나에 대한 가장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이애나가 천년두에 걸려 위독한데 모두가 당신을 버렸지만 저는 용감하게 당신의 병상으로 가서 당신을 다시 살려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천년두에 걸려 죽고 묘지에 저 포플러 나무들 아래에 묻혔는데 당신이 제 무덤 옆에 장미 덤불을 심고 눈물로 물을 주었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어린 시절의 친구를 영원히 잊지 않았어요. 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다이애나, 제가 케이크를 섞는 동안 눈물이 제 뺨 위로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제가 밀가루를 잊었고 그 케이크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밀가루는 케이크에 아주 필수적이죠. 아시잖아요. 마릴라는 아주 화를 내셨고 제가 봐도 당연했어요. 저는 마릴라에게 큰 시련이에요. 마릴라는 지난주에 푸딩 소스 때문에 엄청나게 창피해 하셨어요. 화요일에 저녁으로 자두 푸딩을 먹었는데 푸딩이 절반, 그리고 소스가 주전자 가득 남아 있었어요. 마릴라는 한 번 더 저녁 식사를 할 만큼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그것을 찬장 선반에 올려놓고 덮어두라고 하셨어요. 다이애나, 저는 정말로 덮어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들고 갈 때 저는 제가 순혈하고 상상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신교도이지만 제가 상심한 마음을 수도원적인
고독 속에 묵기 위해 수도복을 입는 가톨릭 신자라고 상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푸딩 소스를 덮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그것이 생각나서 찬장으로 달려갔어요. 다이애나. 그 푸딩 소스에 쥐가 빠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제가 느낀 극도의 공포를 상상할 수 있다면 해보세요. 저는 쥐를 숟가락으로 건져내서 마당에 버리고 그 숟가락을 3번이나 물에 씻었어요. 마릴라는 우유를 짜고 계셨고 저는 마릴라가 들어오시면 제가 그 소스를 돼지들에게 줘야 할지 여쭤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마릴라가 들어오셨을 때 저는 제가 서리 요정이 되어 숲을 지나가면 아무들이 원하는 대로 빨갛거나 노랗게 물들이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푸딩 소스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았고 마릴라는 저에게 사과를 달어 나가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그날 아침 스펜서베일에서 오신 체스터 로스 씨 부부가 오셨어요. 그들은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특히 체스터 로스 부인이요. 마릴라가 저를 저녁 식사 시간에 불렀을 때 식사는 모두 준비되었고 모두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쁘지 않더라도 체스터 로스 부인에게 제가 숙녀다운 작은 소녀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다가 제가 마릴라가 자두 푸딩을 한 손에 들고 데워진 푸딩 소스 주전자를 다른 한 손에 들고 오는 것을 보았을 때였어요. 다이애나, 그것은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기억났고 저는 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마릴라, 그 푸딩 소스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쥐가 빠져 죽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오, 다이애나.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 끔찍한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체스터 로스 부인은 저를 그냥 쳐다보았는데 저는 창피함에 바닥으로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그분은 아주 완벽한 주부이신데 그분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상상해보세요. 마릴라는 불처럼 빨개졌지만 그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릴라는 그 소스와 푸딩을 들고 나가서 딸기 보존식품을 가져오셨어요. 마릴라는 저에게도 권했지만 저는 한 입도 삼킬 수 없었어요. 그것은 제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았어요. 체스터 로스 부인이 가신 후에 마릴라는 저에게 끔찍한 구중을 하셨어요. 어머, 다이애나, 무슨 일이에요? 다이애나는 몹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나나 정말 너무 아파. 그녀가 약간 어눌하게 말했다. 나나 당장 집에 가야겠어. 오, 차도 마시지 않고 집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애니 당황하여 소리쳤다. 제가 당장 가져올게요. 제가 바로 이 순간 차를 우려낼게요. 나는 집에 가야 해. 다이애나가 몽롱하지만 단호하게 반복했다. 일단 뭐라도 좀 드세요. 애니 간청했다. 과일 케이크 한 조각이랑 체리 보존 식품 좀 드릴게요. 소파에 잠깐 누워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어디가 안 좋아요. 나는 집에 가야 해. 다이애나가 말했고 그것이 그녀가 말하는 전부였다. 앤이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손님이 차도 마시지 않고 집에 가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비통하게 말했다. 오, 다이애나, 혹시 정말로 천년두에 걸린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가서 간호할게요. 그건 믿어도 돼요. 저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차 마신 후까지는 머물러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가 안 좋아요. 나는 너무 어지러워.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아주 비틀거리며 걸었다. 애는 실망의 눈물을 글썽이며 다이애나의 모자를 가지고 베린의 마당 울타리까지 그녀와 함께 갔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린 게이블즈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고 그곳에서 슬프게 남은 라즈베리 코디어를 다시 찬장에 넣고 의욕을 완전히 잃은 채 매튜와 제리를 위한 차를 준비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고 새벽부터 황혼까지 비가 퍼붓듯이
쏟아져서 애는 그린 게이블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월요일 오후 마릴라는 심부름으로 그녀를 린드 부인의 집으로 보냈다.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애는 뺨에 눈물을 흘리며 오솔길을 달려 돌아왔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들어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소파에 얼굴을 처박고 쓰러졌다. 도대체 이번엔 무슨 일이 잘못된 거니? 앤, 마릴라가 의아함과 당혹감 속에서 물었다. 내가 또 린드 부인에게 건방지게 굴지는 않았겠지. 앤에게서는 더 많은 눈물과 더 격렬한 흐느낌 외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앤셜리,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듣고 싶다. 당장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왜 우는지 말해. 앤은 일어섰는데 비극 그 자체였다. 린드 부인이 오늘 베리 부인을 만나러 오셨는데 베리 부인이 끔찍한 상태였대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베리 부인이 제가 토요일에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어 불명예스러운 상태로 집에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철저하게 나쁘고 사악한 작은 소녀임에 틀림없다고 하면서 다시는 다이애나가 저와 놀게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오, 마릴라. 저는 슬픔에 압도당했어요. 마릴라는 멍하니 놀라서 앤을 쳐다보았다.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냈을 때 말했다. 앤, 너나 베리 부인이나 제정신이니? 도대체 너는 다이애나에게 뭘 줬니? 라즈베리 코디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앤이 흐느꼈다. 저는 라즈베리 코디얼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릴라 다이애나가 마신 것처럼 큰 잔으로 3잔을 마셔도요. 오, 그것은 토마스 씬 안변처럼 들려요. 하지만 저는 다이애나를 취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취했대니 쓸데없는 소리. 마릴라가 말하며 거실 찬장으로 향했다. 그 선반에는 그녀가 즉시 3년 묵은 수제 건포도 와인이 들어있는 병임을 알아차린 병이 있었는데 이 와인은 에이벌리에서 그녀가 유명한 것이었지만 베리 부인을 포함한 일부 더 엄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강하게 못마땅해 했다. 동시에 마릴라는 라즈베리 코디얼 병을 앤에게 말했던 찬장 대신 지하실에 넣어두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와인병을 손에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실룩거리고 있었다. 앤, 너는 정말 문제에 휘말리는 재주가 있구나. 너는 라즈베리 코디얼 대신 건포도 와인을 다이애나에게 주었잖니. 너 스스로는 그 차이를 몰랐니? 저는 맛을 보지 않았어요. 앤이 말했다. 저는 그게 코디얼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손님 접대를 잘하고 싶었어요. 다이애나가 엄청나게 아파서 집에 가야 했어요. 베리 부인이 린드 부인에게 다이애나가 그냥 만취 상태였다고 말했대요. 다이애나가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냥 바보같이 웃기만 하고 잠들어서 몇 시간 동안 잤대요. 엄마가 다이애나의 숨 냄새를 맡고 취했다는 것을 아셨대요. 어제는 하루 종일 극심한 두통을 앓았대요. 베리 부인은 너무 붕괴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 믿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베리 부인이 무엇이든 3잔이나 마신 다이애나에게 너무 탐욕스러웠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릴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글쎄, 저 큰 잔으로 3잔이면 코디얼이었더라도 다이애나를 아프게 했을 거야. 이 이야기는 내가 건포도 와인을 만든다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구실이 되겠구나. 비록 목사님이 못마땅해 하신다는 것을 안 후로는 3년 동안 만들지 않았지만 말이야. 나는 그저 병을 상비약으로 보관했을 뿐이야. 됐다. 됐다. 얘야, 울지 마라. 네가 비난받을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된 것은 유감이구나. 저는 울어야만 해요. 앤이 말했다.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마릴라, 별들이 제게 대항하여 싸우고 있어요. 다이애나와 저는 영원히 헤어진 거예요. 오, 마릴라, 우리가 처음 우정의 맹세를 했을 때는 제가 이런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보같이 굴지 마라. 앤, 내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 베리 부인도 생각을 달리할 거다. 나는 내가 그저 어리석은 농담이나
그런 종류의 일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구나. 오늘 저녁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다이애나의 상처받은 어머니를 대면할 생각을 하니 용기가 사라져요. 앤이 한숨 쉬었다. 마릴라가 가주시면 좋겠어요. 마릴라가 저보다 훨씬 더 위험 있으시잖아요. 아마 마릴라의 말을 제 말보다 더 빨리 들으실 거예요. 좋아, 내가 가마. 마릴라는 그것이 아마도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더 이상 울지 마라. 앤, 다 괜찮아질 거야. 마릴라는 오차드 슬로프에서 돌아올 무렵에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었다. 앤은 그녀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문으로 날아가 그녀를 맞이했다. 오, 마릴라. 저는 마릴라의 얼굴을 보니 소용없었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녀는 슬프게 말했다. 베리 부인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 거죠. 베리 부인이라니. 마릴라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본 모든 비합리적인 여자들 중에서 그 여자가 최악이야. 나는 그 모든 것이 실수였고 내게 잘못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여자는 그냥 나를 믿지 않았어. 그리고 내 건포도 와인에 대해. 그리고 내가 항상 그것이 누구에게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나에게 상기시켰지. 나는 그 여자에게 건포도 와인은 한 번에 3잔씩 마시라고 만든 것이 아니며 만약 내가 돌보는 아이가 그렇게 탐욕스럽다면 호된 매질로 술을 깨게 해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줬다. 마릴라는 몹시 심란한 상태로 부엌으로 휙 들어갔고 그 뒤 현관에는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작은 영혼을 남겨두었다. 꽃대는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차가운 가을 황혼 속으로 나섰다. 그녀는 매우 단호하고 꾸준하게 시든 클로버 밭을 가로질 러 통나무 다리를 건너 서쪽 숲 위인 악계 걸린 창백한 작은 달빛에 비추어지며 가문 비나무 숲을 통과하는 길을 걸었다. 조심스러운 노크에 응하여 문으로 나온 베리 부인은 문간에서 창백한 입술과 간절한 눈빛을 가진 애원자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다. 베리 부인은 강한 편견과 혐오감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녀의 분노는 항상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차갑고 뚱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를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그녀는 앤이 순전히 아기를 가지고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그녀의 어린 딸을 그런 아유와의 더 이상의 친밀함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솔직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다. 앤은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오, 베리 부인. 제발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다이애나를 취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만약 당신이 착한 사람들이 입양한 불쌍한 고아 소녀인데 세상에 단 한 명뿐인 마음의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그 친구를 일부러 취하게 할까요? 저는 그것이 단지 아즈베리 코디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이 아즈베리 코디얼이라고 굳게 확신했어요. 오, 제발 다이애나가 저와 다시는 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 그러시면 제 삶을 슬픔의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으시는 거예요. 이연설은 착한 린드 부인의 마음을 눈 깜짝할 사이에 누그러뜨렸을 테지만 베리 부인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앤의 과장된 말과 극적인 몸짓을 의심했으며 그 아이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차갑고 잔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다이애나와 홀리기에 적합한 작은 소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집에 가서 행동을 똑바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앤의 입술이 떨렸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다이애나를 단 한 번만 보게 해주시겠어요. 그녀가 간청했다. 다이애나는 아버지와 함께 카모디로 갔단다. 베리 부인이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앤은 절망으로 평온해진 채 그린 게이블즈로 돌아왔다. 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마릴라에게 말했다. 제가 직접 베리 부인을 찾아갔는데 그분은 저를 매우 모욕적으로 대하셨어요. 마릴라,
저는 그분이 교양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남은 일은 기도하는 것뿐인데 그것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릴라, 저는 하나님 자신도 베리 부인처럼 고집 센 사람에게는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어요. 너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마릴라가 꾸짖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한 불경한 웃음의 경향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 그녀가 매튜에게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녀는 앤의 고난에 대해 진심으로 웃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쪽 다락방으로 살짝 들어가서 앤이 울다가 지쳐 잠든 것을 발견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부드러움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불쌍한 작은 영혼. 그 여는 아이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서 느슨한 머리칼 한 가닥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몸을 숙여 베개 위에 붉어진 뺨에 키스했다. 다이애나는 앤이 마시자고 제안한 라즈베리 코디어를 마시고 취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리 부인은 이로써 용서를 빌고 있는 앤에게 다이애나와 홀리기엔 적합한 소녀가 아니라며 매몰차게 말을 합니다. 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